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이에요. 첫 주 이게 월요일 날이 시작됐다 싶으면 벌써 목요일 중후반으로 넘어가요. 내일은 또 주말이 되고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아주 빨리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또 슬로우 천천히 이 세자 갖고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질그릇 견. 자, 이 질그릇 견 그러면은 과거에 후백제 때 초대 왕이었던 견훤, 이 성시자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견공 그러면 여기다가 장인공자 쓰면은 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질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질그릇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흙으로만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질그릇견이 대표 훈음인데 살필견이란 뜻도 있고 질그릇 진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설명이 자전에서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오지 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다. 물레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질그릇을 굽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글자 하나가.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기와 와가 이제 부수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질그릇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은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구울 때 보면은 항상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기와 와자 쓰면은 우리가 독옹 이렇게 나오고, 옹기 장사할 때 옹기, 그 질그릇과 관련된 항아리 같은 그런 종류를 말하잖아요. 그럼 대개 보면 이렇게 기와 와가 부수가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이 질그릇을 굽든 도자기를 굽든 이게 열을 가해서 이제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역서가 나오고 흑토가 나왔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마터가 이렇게 있으면 가마터에 이렇게 그 도움처럼 이런 식으로 돌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도자기로든 이런 종류, 그러니까 질그릇, 오지그릇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을 테고, 이제 장작불을 이렇게 막 떼서 아주 굉장히 이제 고열로 이제 그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흑토가 나온 거는 그 도움처럼 만든 가마터를 말한다면, 선역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 불을 우리가 보통 밥 지을 때 그 불 때는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이제 불을 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면은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에 불을 떼서 그 가마터에 불을 떼서 이게 도자기류라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을 구울 때 단시간에 센 불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갖다가 불을 떼야만이 뭐 이렇게 도수가 우리가 보통 튀김 이런 거 할 때도 뭐 180도, 200도 이런 거 있듯이 여기도 불의 그 화력이 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을 오랫동안 또 떼야 되고, 이래서 선역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뜻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흑토거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움같이 만든 그 가마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견 그러면은 성씨로도 쓰이고, 왜 탤런트 중에서도 견시성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씨도 쓰이지만은 원래는 오지 그릇을 만드는 이런 어떤 물레를 뜻한다든가 질그릇을 굽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질그릇이란 거는 진흙으로만 구워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나라 이름 등, 나라 이름 등. 그래서 성씨로도 써요. 등소평. 그러니까 중국에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사망해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중국의 지도자 이름 중에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씨에도 이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땅 이름 등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전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주대, 그러니까 주나라 때
주대의 제후국으로 초나라에 멸망당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고, 춘추시대 때는 노나라 땅이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는 위나라의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를등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형성문자로. 그러면은 뒤에 이런 모양이 뒤에 나오면 고을을 뜻한다 그랬어요. 고을, 읍을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을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시대 때는 위나라의 이제 도읍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은 조그만 나라, 쉽게 말하면 옛날에 사만시대를 예를 들자면 마한, 변한, 진한. 지금의 그 삼국시대로 말하면 마한은 나중에는 백제가 되고, 또 변한은 가야, 그 다음에 진한은 신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남한 땅덩어리만 봐도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고을을 뜻하는 어느 한 마을이 하나의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라를 이제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고을로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등은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 이게 오를등이잖아요. 그럼 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산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처럼 오를등이 나온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또 시냇물을 건너서 이런 식으로 많이 걸어가야 이제 다른 나라 어떤 국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바로 옆에가 다른 나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국경, 이게 그 저쪽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길 가게 되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물을 건너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 어떤 그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갈대로. 이 갈대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노자를 쓰고 이렇게 언덕원이 나와 있으면은 뭐냐면 갈대가 무성한 어떤 물가의 언덕을 말한다고 치면, 여기에 기러기 안자가 나오면 노안 이런 식으로 기러기 안자가 나오면 갈대밭에 내려앉은 기러기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지명자로 이제 나와서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노원구 할 때 노자, 이 갈대 로자를 쓰는데, 갈대니까 식물이니까 당연히 초두머리가 나온 거고, 초두머리를 뺀 나머지는 이건 성이 노신 사람 이거 쓰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거물로 그래요. 검다, 거물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중간에 지금 호랑이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부스에 호랑이호가 나와 있잖아요. 여름에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옛날에 시골에서 밥을 하게 되면 아궁에다 불을 떼면 방이 뜨거워요. 더운 데에다가 뜨거우면 방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마당에다가 솥을 걸어갖고 화덕에다 이제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화덕의 그 다리, 굽은 다리가 호랑이 발 모양이다 하고, 여기에 그릇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뭐냐면 화로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밑받침, 이게 받치고 있는 쇳덩어리가, 이게 불이 들어가 있는 쇳덩어리가 땅바닥에 그냥 있거나 방바닥에 들어가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리가 보통 세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 세 개가 굽은 다리가 꼭 호랑이 발 모양이다. 이래서 여기 호랑이 호자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대로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이 거물로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갈대는 식물이니까 당연히 초두머리가 붓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이건 전형적인 형성 문자죠. 이거는 굳이 뭐 회의 문자까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 솥을 말하는 거고, 솥이 아니라 솥을 버는 그 산발이 이제 이런 화덕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그 밑에 발까지 의미한 건데 갈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갈대는 여긴 초두머리 이걸로 인해서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붓으로 나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안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건 한자가 다르니까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지명자, 2급에 있는 한자는 지명자하고 인명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형성 문자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설명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오늘도 세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내일도 금요일 날도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